근데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다고요? 명도 처리. 어렵죠. 맞아요. 이제 이 명도가 뭐냐면은 세입자한테 나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명도 소송이라고 하면은 이제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건물 비워달라고 하는 소송을 청구하는 걸 명도 소송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손쉽게 말하면 이제 집 비워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명도 소송에서 세입자가 이제 패소를 했는데 끝까지 버티면은 요거를 이제 그 건물주가 신청을 하면은 강제 집행도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 이런 명도를 하냐 그러면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데 계속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러면은 당연히 나가달라고 했는데 안 나가면 이런 명도 소송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은 임대료 월세죠. 월세가 이제 미지급되는 경우, 보통 주택은 2개월치, 그리고 이제 상가는 3개월치로 잡는데, 이럴 경우에도 이제 명도 소송의 그런 사유가 되고, 아니면은 임대인 동의 없이 그런 임차인, 세입자가 전대를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그 임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임대인이 동의를 하면 상관없는데 임대인 동의 없이 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것도 명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일반적으로 명도를 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유리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꼭 이게 명도가 더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령 내가 건물을 갖다가 구 건물을 멸실을 하고 신축을 한다 그러면은 새로운 건물을 짓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멸실하고 신축한다 그랬으면 결국은 새로 지어서 빨리 팔거나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를 맞아야만 돈이 돌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건물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수익률을 고려하면은 이 기간이 되게 중요해요. 멸실하고 신축할 때까지. 근데 멸실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게 있죠. 바로 사람들을 갖다 이제 다 나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 명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떤 세입자 같은 경우는 좀 악덕 세입자는 끝까지 안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그럼 그런 생각을 했죠. 아, 그럼 명도 소송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명도 소송이라는 게 그냥 보통 한 6개월에서 길면 1년, 2년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 세입자 한 명 때문에 건물을 갖다가 멸실을 하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끌고 가면 결국 어떻게 돼요? 다른 세입자 다 나가고 이 세입자 한 명 때문에 수익은 발생하지도 않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조금 웃돈을 주더라도 나가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나아요. 금액만 생각하고 합리적인 법 테두리에서 생각하면은 명도 소송을 진행하는 게 맞는데, 내가 이걸 갖다가 건물을 사가지고 투자 관점으로 해서 수익률을 올린다 그러면은 명도 소송이 무조건 답은 아니에요. 또 그것 때문에 이걸 아는 세입자들 이걸 역으로 또 악용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그냥 좀 어차피 내가 건물주가 된다, 조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좀 돈을 더 주고 내보내는 게 차라리 낫죠. 근데도 이제 뭐 이렇게 신축하는 경우가 아니라 건물을 갖고 쭉 갖고 가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유, 임차 월세를 지급을 안 한다든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안 나갔는지,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명도 소송을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명도 소송할 때도 조금 주의할 거는 있어요. 먼저 계약이 종료됐는지 여부가 좀 확실해야 돼요. 어떤 경우는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는데 뭐 월세가 밀렸다고 해가지고 그냥 바로 막 명도 소송 진행하고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선은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지 가 제일 중요하고, 그러면은 비종료됐을 때 월세 같은 게 밀렸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랬을 때 아까 주택 2기분, 뭐 그다음 상가 3기분 이런 게 밀렸다라고 또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약 해지에 가름하는 그런 법적 절차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용 증명 같은 걸 보내가지고 이 계약은 해지가 된다라는 걸 갖다가 확실히 하고 명도 소송을 거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앞에서 명도 소송이 뭐 짧으면 6개월이지만 길면 뭐 1년, 2년 간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A 호실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안 나가가지고 명도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이 기간이 점점 길어져요. 뭐 6개월, 1년 이렇게 길어지는데 이 사람이 중간에 나가버렸네?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이 여기에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이 호실에 맞게 내가 명도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홍길동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놨으니까 이 사람도 쫓아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오류예요. 왜냐면 명도 소송이라는 것 자체는 이 해당되는 호실과 그리고 해당되는 점유주가 일치됐을 때 그 명도 소송 승소 판결의 위력이 발휘가 돼요. 근데 만약에 호실이 아니거나 아니면 이 점유주가 다른 점유주로 바뀌거나 그러면 이 전에 받았던 명도 소송의 승소 판결은 여기에는 별로 효력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명도 소송이 길어질 것 같다. 그리고 근데 또 점유주가 만약에 바뀔 것 같다 그러면은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같은 거를 갖다가 미리 받아 놓을 수 있어요. 그럼 혹 주인이 바뀌더라도 명도 소송 승소 판결 난 거에 효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복잡하죠. 이게 법적인 부분이어서
좀 복잡하고, 그리고 솔직히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나 아니면 그 외에 변수 발생하거나, 그리고 또 이게 소송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 변호사분들이랑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건물주가 된다 그랬을 때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다고 하는데, 부동산을 제대로 안내해 줄 수 있는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컨설턴트, 그리고 법무사, 세무사, 변호사,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건물을 사고 그리고 뭐 팔고 할 때 좀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 건물 사고 팔 때 좀 더 원활하게 가급적 손해 안 보고 이득을 보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거든요. 명도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일어난다 그러면은 법 테두리까지 가지 않는 선에서 협의를 보는 걸로 추천을 해드리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법적으로 가되 서로 지킬 건 지켜가면서 진행하시라라고 말씀해 드릴게요.